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ould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우리 지난주까지 나타났던 우리 국내 증시의 하락세, 외국인의 뭐 말도 안 되는 공격적인 매도가 있지 않냐, 이번 사이클에서.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네, 한국 최고의 채권 이스트 박정현 박사님과 함께하는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본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 시간부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 토요일에 로버트 카플란, 매파 중에 매파죠. 이분이 델타 좀 보고 9월달에 보고 다시 얘기해줄게 이래버렸어요. 그렇죠. 시장은 아싸 11월 안에 끝났네, 안 하네, 12월이나 내년이네, 이런 생각을 세게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조금 안도감은 좀 드는 게, 네. 우리가 지난주에 국내 증시가 아주 세게 얻어맞았잖아요. 네. 주간 단위로 코스닥이 한 7% 빠지고 막. 그렇죠. 저도 분위기 험악했었는데, 네. 주말에 저도 이제 시황을 저도 제 그 금태연구소 채널에 올리는데, 예. 일요일 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려고 보니까 금요일 날 이 로버트 카플란이 약간 꼬리를 내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이퍼링 늦추면 안 된다. 올해 안에 시작해서 뭐 과격하게 얘기하면 내년도 1분기 안에 끝내버려야 된다. 네. 그러면 지금 1200억 달러씩 매달 사주고 있으니까 6개월 안에 끝내면 200억 달러씩 매달 줄인 거거든요. 세게 얘기해요. 이거는 좀 세요. 네, 네. 네.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들, 특히 한국 위주로 많이 얻어맞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강성 매파의 선봉에 섰던 분이, 야, 이거 델타 변이가 심상치가 않네. 그리고 그 전후에 미국의 그 소비자 심리 지표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고, 네. 소매 판매도 사실 살짝 조금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분도 델타 변이가 생각보다 심각해져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 테이퍼링 스케줄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물러선 거고,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다행히 이제 우리 증시가 좀 분위기가 반등하고 후끈했죠. 있죠. 예.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분들의 말 네. 한마디에. 네. 근데 이제 그만큼 금융시장, 특히 자산시장, 주식시장이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고, 누가 아무래도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큰 동인이 유동성의 힘이었기 때문에, 네. 유동성의 그 어떤 물줄기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네. 테이퍼링 뭐 이거 언제적부터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조금 일희일비하는 모습은 맞는 것 같고, 최근 스탠스로 감안해 보면은 우리가 막 걱정하는 것처럼 막 6개월 내에 바바박 해서 막 끝내버리는 이런 것보다는 역시 경제 여건을 봐가면서 네. 균형적인 테이퍼링, 네.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시도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카플란 그 총재께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아유, 좀 오히려 지난주에 막 시장이 너무나 빠지면서 때릴 거면 빨리 때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차피 그 우리 박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하는 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이퍼링 하기 직전까지는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데 진행할 때는 속도가 너무 급하지만 않으면 네. 뭐 별거 아니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늘어져서 또 근처 되면 또 시간이 흔들릴까, 아니면 이번엔 정말로 충분한 사인을 줬으니 이제는 안 흔들까 하는 고민이 같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주말에 이제 아마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발표가 됐을 텐데, 잭슨홀 연설은 어떻게 보실까요? 원래 잭슨홀 미팅이 26일부터 2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금토일 뭐 이럴 거예요. 네네. 원래 대면 회의인데 비대면 회의로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또 27일 하루 한대요. 비대면으로 27일 날 그냥 잭슨홀 미팅을 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 로버트 카플란 총재도 약간 꼬리를 내린 마당에, 원래 3일 동안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규모가 큰 네. 회의인데 하루 비대면으로 바뀌니까, 네. 또 이제 앞서 나가는 시장 사람들은
야, 그럼 과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유의미한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을 얘기하겠냐. 그것도 못하고 그냥 쓱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다음 9월 FOMC나 돼야 테이퍼링 일정 논의할 것이고. 그러면 역시 또 빨라야 내년 초나 돼야 실행되는 거 아니야? 이래저래 하면 시간 질질 끌리는 네, 거고. 뭐 또 약간 이제 이런 네. 기대감이 또 이제 반대급부로 막 생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저도 테이퍼링은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감의 근원은 항상 불확실성이거든요. 그 베일에 가린 네. 그 커튼 너머에 있는 그림자가 저 뒤에 뭐가 있어? 모르잖아요. 막상 커튼을 열어보면은 뭐 거인인 줄 조그마한 알았더니 거인 괴물인 줄 알아봤더니 조그만 토끼야. 그렇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는 테이퍼링을 언제 하냐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늦춰지니까 좋아한다. 글쎄 그것도 저는 별로 답은 그렇지. 아닌 것 같아요. 단기만 그렇지. 예, 네. 그냥 테이퍼링 하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아주 긴박하게 하지 않는 네. 그냥 뭐 예상되는 스케줄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시장이 좋아할 뉴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됐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 27일 하루로 비대면 회의가 바뀌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파월 의장이 원래 대면 회의 때는 얘기하려고 원고 써놨는데 비대면이니까 이 원고 안 읽어 이러진 또 않을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번 그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 내지는 얘기는 할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을 언제 하겠습니다. 뭐 어느 기간 안에 완료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FOMC 때 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통화정책 의사결정하는 회의가 버젓이 있는데 네, 그렇죠. 이 잭슨홀 미팅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중앙은행장들의 컨퍼런스. 예, 컨퍼런스이거든요. 네. 예. 아주 디테일한 얘기는 안 나올 거다. 네. 근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는 뗄 거고 9월 FOMC가 역시 테이퍼링의 공식 네. 발표가 되지 않겠냐. 네. 그리고 이제 제 전망은 저는 계속 실제 9월에 발표하고 실행은 내년 1월부터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제 전망이었는데 네. 이게 좀 땡겨졌다가 다시 좀 늦춰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빠르면 연말 12월 아니면 내년 1월 네. 뭐 그렇게 아마 시작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정현 박사님이 대단하신 게, 저는 뭐, 사실 좀 이 부분에 틀렸습니다만은, 박정현 박사님 정확하게 이 금리 예측을 하셨는데, 뭐냐면 테이퍼링 한다고 해도 금리 그렇게 올라갈 거 없다! 라고 그냥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상황 보면 10년물 국채금리 1.3도 못 가요. 미국 10년물이. 네. 야, 테이퍼링하고 인플레이션 난리 났다는데 어떻게 1.3도 안 돼?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야, 방구야. 막, 사실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그때 오셔서 뭐라고 네네. 말씀하셨냐면, 단기와 장기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정말 미국 경기가 좋을 것이냐. 그 확신이 없다면, 10년물 금리가 그렇게 못 오르는 거, 뭐, 그게 문제가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정리를 싹 해주고 가셨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도 사실 크게 못 올랐습니다. 금리가. 네. 뭐 이제는 뭐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상당히 구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금리가 안 올라요. 네. 그래서 미국 금리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이제 제가 그 전망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사실 우리 테이퍼링의 경험은 한 번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양적 완화도 경험이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 1, 2, 3, QE 1, 2, 3가 있었고 네. 2013년 5월인가 언젠가 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 가능성 얘기하면서 이른바 테이퍼 텐트럼이 발생을 했었고 네. 실제 9월 FOMC인가 그때도 발표하고 2014년 1월부터 그 테이퍼링이 실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전후의 금리의 모습을 보면 2013년 5월인가 그 버냉키 의장이 처음에 테이퍼링 가능성 얘기할 때 금리가 이미 다 튀어버렸습니다. 연말까지. 그랬다가 실제로 14년도에 테이퍼링이 실행이 되니까 오히려 금리는 쭉 빠져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채권 시장을 수급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테이퍼링이라는 게 뭡니까? 채권을 사주는 거를 덜 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급만 보는 사람들은 연준이 지금 1200억 달러씩 채권을 사주고 있으니까 얘가 금리를 눌려놨을 건데 얘가 안 사주네? 덜 사준다는 얘기네? 그러면 수요와 공급상에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럼 채권 금리는 올라가겠네? 네. 이제 살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네. 게 이제 수급 관점에서 그렇죠. 바라보는 그 금리의 전망인데 채권 금리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채권 금리는 제가 해보니까 이거 뭐 진짜 너무 복잡해요. 네. 특히 이제 장기 금리는 수급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수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어허. 60-70%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건 결국은 경기에 경기. 대한 예상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망이에요. 지금 경기도 아니고 어허.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치. 어차피 10년 후짜리니까 10년 그렇죠. 금리면 10년의 평균적인 그런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사실 미국 금리는 뭐 그 전에 이미 좀 충분히 올라왔었고, 네, 0. 몇 프로에서부터 1점 중반대까지 올랐으니까. 예, 뭐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시 10년 금리가 0.9였다가 네. 3월 말에 1.77까지 거의 80bp, 90bp 네. 이미 올랐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통화 정책이 바뀔 거다라는 거에 대한 반응이 다 끝났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테이퍼링 뭐 언급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지만 지금은 요번 사이클에서는 금리는 튀진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워낙 중앙은행도 놀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이제 채권 시장 자체 놀라지 않았고요. 네. 그 텐트럼이 없이 채권 시장은 이제 그다음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그래 테이퍼링을 해? 그러면 2014년도 보니까 테이퍼링 할 때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던데. 그리고 보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타격을 받던데.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줬지만 네. 그 채권을 사준 돈이 어디에 머물렀겠냐는 거예요. 여기저기 많이 갔지만 네. 특히 주식시장의 위험 선호도를 높인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돈줄을 줄이니까 오히려 위험 선호도가 떨어져서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지는 게 아니고 주식 시장에서 먼저 빠지더라.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미국 주식 자체는 견조했습니다. 네. 미국 이외의 신흥국들이 다 조정을 받았죠. 이번에도 사실 약간 그랬죠. 그런 분위기죠. 예. 네. 그래서 한번 주의가 필요한 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네. 지금 말씀하신 예전에도 돈을 빼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렸는데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린 게 아니고 외곽 사이에 있는 주식시장이 먼저 흔들렸다. 근데 이번에도 테이퍼링 할 것처럼 보이니까 미국은 사실 하루 이틀 빠지고 끝나더니 다시 신고가. 근데 아시아권은 뭐 5% 10%? 네. 이렇게 빠져버렸으니까. 네. 물론 이제 중국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다음번에 테이퍼링 할 때 그 부분 조금 주의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난주까지 나타났던 우리 국내 증시의 하락세, 외국인의 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 네. 공격적인 매도가 일종의 테이퍼 텐트럼이었지 않냐. 요번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이놈들이 미국에서 흘러 넘치는 그 돈 가지고 미국에 투자하고 나서 추가로 돈이 남으니까 아시아권에 막 뿌려대는데 그걸 걷어들일 듯 하니까 일단 제일 끝단에 있는 아시아권에서 돈 회수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예. 다음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결국 이제 베타가 높은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애들이.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또 제일 세게 올라가고 또 조정받을 때는 또 가장 네.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채찍 효과라고 누가 하는 것 같던데. 네, 리본이 제일 끝이 크게 움직이죠. 예, 예, 그거잖아요. 이렇게 네. 탁 하면 네. 올라갈 때도 높지만 내려갈 때도 낮은 아마 그런 효과로 네.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는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 거고, 그 수단이 채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금리와 그 금리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순간,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넘치던 거에서 어디서부터 말라가느냐라는 거 봤을 때 만약에 신흥국부터 말라가면 신흥국 그 위험자산 시장, 주식시장 이런 것들, 그다음 원자재 시장 이런 것들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멀쩡하고 다 좋은데 그냥 수급에 빠져서 빠져버리는 이 미국 말고 그 외 지역은 제3세계나 이런 신흥국이나 이런 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대응을 다음번에 좀 잘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번에 예방주사 제대로 맞았다. 이런 생각을 우리 박 박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대목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저도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사실 이제 전 채권을 봤으니까 3월 말부터 금리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피크아웃 경기 사이클이 이제 둔화되고 테이퍼링 하게 되면 과거에도 보면 한번 뭐 텐트럼이 뭐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어느 자산 시장인가는 타격을 줄 거고 그게 특히나 이제 중심국이 아니라 주변국이 될 거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솔직히 그게 한국까지 올 줄 몰랐어. 저도. 사실은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봤지. 그러니까 그게 저도 너무 열받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선진국인데 전철을 타도 선진국이.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멕시코나 브라질 이런 애들은 이미 금리를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얘네들은 외자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저도 맘 놓고 있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뭐 나중에 맞춰 보니 결국은 요번에서의 그 신흥국과 선진국의 기준점이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백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백신을 잘 맞아서 경제 활동이 그래도 굴러가는 애들은 또 걔네들 대부분 다 서구 선진국들이죠. 네. 걔네는 견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백신 보급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뭐 저희처럼 지금 계속 셧다운 비슷한 게 이루어지고 있는 애들은 이번에 다 당한 거죠. 네. 그래서 뭐 그거를 좀 지나놓고 보니까 좀 놓친 것 같아서 저도 좀 지난주에 짜증을 많이 냈었고요. 근데 이번에 뭐 이 정도면 진짜 예방주사입니다. 그쵸, 화이자 맞고 뭐. 살짝 욱신거리는 정도 수준이죠. 네. 먼저 이거를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 각도의 TV 나오셔갖고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다음번에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거는 분명히 이런 유동성의 흐름이 바뀔 때는 주변국에서 한 번은 충격을 받는다.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주변국에 있냐, 내가 그 중심에 있냐, 그거에 대한 기준을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우리가 캐치해내야 된다. 예. 이번에는 아마도 요 코로나의 그 보급, 백신 보급이었지 않았을까. 선진국과 실흥국을 나누는 기준이. 예, 제 생각은.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연말에 예. 내년 연초나 연말에 그거 할 때 우리 백신 보급 70% 이상 다 맞고 이러면 안 떨어집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선진국 쪽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붙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듭니다. 장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지 마세요, 장담. 장담은 안 할게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항상 좀 얻어맞는 입장이었어. 항상 그렇죠. 얻어맞아가지고 예. 일단 보수적으로 또 얻어맞는다 이렇게 음. 생각하는 게 조금 마음 편하지 않을까. 네, 조심하시는 걸로. 예. 네네.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테이퍼링이 신흥국의 과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돌아봤고요. 이번에도 사실 일부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도장을 찍어 놓자. 그래야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한번 이렇게 됐지만 그때는 조금 더 충격이 클 수도 있죠. 실제로 이제 그때는 진짜 테이퍼링 할 테니까. 네. 물론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면 금방 또 회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다가 그때는 기회를 오히려 잘 잡는 현금 보유 비중도 좀 가지고 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 채널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13만 기념으로 우리 박정현 박사님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 13만 명. 예.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0만 명, 100만 명까지 쭉쭉 번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런 칭찬을 들으면 부끄러워서.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 투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두 번 정도 더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박정현 박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